자, 굉장히 오래간만에 굉장히 어려운 장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실상 방송 녹화해서 말씀드리기도 좀 버겁고 좀 죄송스러울 정도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너무 조정이 과하다 보니까 또 종목별로 조정이 오늘 굉장히 심각해요. 하이닉스의 낙폭이라든가 또 현대로템의 낙폭, 포스코케미칼의 낙폭,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의 낙폭, 다들 뭐 3%에서 5%까지 낙폭이 좀 있다 보니까 많이 좀 아쉽고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체 계좌 수익 범위도 사실상 좀 많이 깎여져 버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계좌 수익이 깎여진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손실 범위 또 설정이 돼 있고, 거기에 이제 그 현대로템 쪽에 비중을 추가 편입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는 금양,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거래가 이제 다소 제한적인 상태의 흐름이었으니까 이 부분에서 아쉽지만 정리해서 이동한다라고까지 설정을 잡아드리고, 단문 교육용 종목분들 뭐 포스코 엠텍 뭐 또 키다리 스튜디오 들어간 종목도 역시 또 확 밀려 내려왔고요. 그리고 3천당 제약이든 뭐 종목군들 하여간에 교육용이든 단기 공략 중 대부분을 잘라서 현대로템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어요. 현대로템이 그나마 이제 3만 원 공방에서 좀 지켜내준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대로템의 기준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올려드린 내용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거냐면 수급 범위의 기준이거든요. 수급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수급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두 분의 연구원분들이 계시는데, 뭐 오늘 또 원고 쓰시느라 정신 없으시겠지만은 현대로템에 대해서 오늘 어차피 방송 가지고 나갈 거예요. 수급 보고 확인 다 하고 방송 가지고 나가실 건데, 어제 야간에 녹화해드린 영상, 어제 야간에 녹화해드린 영상의 길이가 37분이에요. 37분이니까 그거 다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우리 VVIP 방에 올려드린 내용이 수급 부분만 잘라서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 수급 부분만 집중해서 보시고 그 수급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연구원분들이 기준 잡아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맞든 틀리든 제가 또 교육을 추가적으로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의 영상에서도 현대로템, 탑머티리얼, 그 다음에 현대공업 이렇게 세 종목을 오후장 12시 42분에 녹화를 해드렸는데,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12시 42분에 올려드린 영상을 3개로 쪼개십시오. 현대로템, 탑머티리얼, 그 다음에 현대공업 이렇게 3개로 쪼개서 각각으로 올려주시고, 현대로템 부분 올려주실 때 두 분의 연구원님들은 그거 들으시고 최종적으로 현대로템 수급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현대로템 수급을 또 녹화를 지금 해드릴 겁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기준점 잡으시라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8월 24일 날 고점에서 전량 매도를 했다. 그 가격이 얼마요? 31,950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31,950원 그 고점 기준 대비해서 1.5% 31,500원과 31,000원 이탈 시 전량채액 실현을 단행을 했다. 그리고 나서 어찌됐건 그 23,000원 바닥 찍고 돌릴 때 지속적인 편입의 기준을 이렇게 재차 가지고 온 거죠. 뭐 32,000원까지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32,000원에 편입하신 분들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뭐 3만 원이 오늘 이탈됐으니까 7%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이 된 거고, 다만 이제 그것이 32,000원 최고점에서 전부 한꺼번에 사신 건 아니기 때문에 분할 매수의 기준이 일정 범위 잡혀 있다 하면 아무리 높게 잡으신 분들도 31,000원 그렇게 되겠죠. 분할 매수까지 감안을 했을 때 아무리 높게 잡으신 분들도 31,000원. 최악의 경우는 손절까지도 단행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사실상 없어요.
현재로서는 뭐 마감 이후에 수급을 봐야겠습니다만 손절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돼 있고 예쁜 공디님 현대공업 상한가 지금 그쵸 30%까지. 그러니까 이제 방송 끝나고 우리 직원분들은 무지하게 혼이 나겠죠. 뭐 하고 있었냐 이거지 오후장에. 좀 어수선해요 저희 쪽도 지금. 결론적으로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도 물량이 꽤 많이 들어왔거든요. 오늘 원고 작업 부분 현대로템하고 어차피 현대로템 그 다음에 탑머티리얼 그 다음에 현대공업을 가져갈 거예요. 이 세 종목의 기준 그 세 종목이 종목 검색해서 나왔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부분 교육 기준으로도 이제 들여다보고 할 건데 지금 이제 현대로템 수급 확인해서 오늘 원고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현대로템 수급 부분 그대로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일단은 현대로템 쪽에 최근 들어서의 이 사모펀드의 수급이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은 무지하게 들어왔습니다. 사모펀드가 이 무지하게 들어온 그러니까 외국기관 쌍끌이로 매수를 했는데 특히 이제 23일부터 어마어마하게 쌍끌이로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그 17일 이런 때에도 만만치 않은 손바뀜의 수급이죠. 외국은 팔고 기관은 사고 그때 기관 쪽의 사모펀드가 어마어마하게 이 사모펀드의 누적 수급만 보시면 뭐 앞전에 들쑥날쑥한 거 빼고 17일 이후 것만 보시면 거래가 터져 있는 11월 17일 그 기준만 놓고 보시더라도 전일까지 해서 장 끝나고 이제 그 다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그렇게 해서 사모펀드가 얼마 260만 주 2% 이상이에요. 이 2% 이상의 매집이 이 사모펀드에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사실상 그닥 산 거는 제한적이죠. 근데 이 흐름 260만 주 이 흐름을 사모펀드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속단편으로 때려샀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기준에서 그들의 물량이 좀 나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물량이 좀 나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추세적인 부분의 확대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보다는 뭐 차분차분하게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60만 주인데 어느 쪽에서 샀는지 눈에 확 띄지가 않아요. 사모펀드 기준에 뭐 키움 쪽을 사용했는지 키움이 이제 오히려 매도 우위가 있습니다만 그들도 키움이고 개인도 많이 팔았고 뭐 이런 기준인지 오늘은 어찌됐든 키움 개인 선호 창구에서의 수급이 물량을 많이 떠안지 않은 수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손바뀜이 좀 컸을 것 같아요. 손바뀜이 크다라고 한다면 나가는 쪽은 나가고 들어오는 쪽은 들어온 거기 때문에 나가는 쪽의 기준에서 손바뀜의 기준이다. 나가는 쪽은 다 나갔다. 나가는 쪽은 다 나갔다.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쪽은 다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세적인 약세의 흐름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손바뀜의 흐름으로 좀 해석을 하고 들여다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전일까지 해서 이제 수급 범위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여간에 이런 내용들을 연구원분들이 뭐 들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실 수 있어요. 결론은 중요한 요는 그겁니다. 2600만 주라는 거래량이 터진 게 11월 17일이에요. 실로 오래간만에 거래량이 터진 거고 7,300억의 거래 대금이 터진 겁니다. 응? 여기서부터 타이핑을 쳐도 된다는 거지. 응? 11월 17일부터 해서 기관들 쪽에 사모펀드 쪽에 저 수급이 저 때부터 해서 260만 주대 그러니까 2.5% 수준의 매수가 들어왔고 혹시 오늘 그 물량이 좀 출현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뭐 특별한 내용도 없이 이제 주가가 이렇게 뭐 밀려 내려올 이유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매수 평균 단가 아주 짧은 기간 23일부터 11월 23일부터 어제까지의 기준에 5%에 달하는 매집이 진행됐고 그 매수 평균 단가가 3만 원이에요. 3만 원 수준입니다.
그 구간까지 이렇게까지 밀고 내려올 만한 내용이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뭐 11월 말일 날 나온 입찰 제한에 대한 6개월 입찰 제한에 대한 그러한 제재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후폭풍으로 났다. 그럼 그게 이제 메이저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돼 있는지 그것만 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 수급 범위를 쭉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그 오늘 것까지 해서 다시 이제 보여드릴 건데, 잠시만요. 사모펀드 얘기고 1월 24일부터 해서 12월 1일 어제까지의 기준에 1,400만 주 정도 개인들이 뺏겼고 그 1,400만 주의 기준은 1억 900만 주짜리 종목이니까 13% 수준의 물량을 뺏긴 거죠. 13% 굉장히 큰 겁니다. 13% 수준의 물량을 뺏겼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요것도 이렇게 하나 기준 잡아주시면 돼요. 2022년 1월 24일부터 12월 오늘 것까지 해야죠. 2일 것까지 새로 원고 작업 다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5월 20일부터의 기준을 잡아도 적지 않습니다. 1200만 주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사실상 1월부터 볼 필요도 없고 5월부터 보셔도 되는 거거든요. 5월부터 보시면 1200만 주 12%에 달하는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로 뺏어갔다. 매수평균 단가가 얼마에 1200만 주 12%? 그게 26,700원. 프리미엄이 10%뿐이 없어요. 12%를 매수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멀찌감치 보면 9월 달부터 보시면 870만 주. 그러니까 약 8% 가까이. 약 8% 가까이를 물량을 뺏긴 건데 개인들이 9월 8일부터 10월, 11월, 12월 세 달이 채 안 돼요. 세 달이 채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많은 쌍끌이 매집입니다. 시가총액 감안하면은 가장 많은 비율을 뺏어간 거죠, 사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매수 평균 단가는 얼마입니까? 27,600원. 개인들이 물량 뺏긴 게. 쇼킹한 거는요. 23일 이후에 어제까지 기준에 5%에 달하는 물량을 뺏어갔어요. 5%. 근데 그 평균 단가 3만 원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저점 물량을 누군가 차익 실현했을 수도 있고 뭐 사모펀드가 샀는데 뭐 분위기 흉흉하니까 잘라내서 이제 뭐 나갔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매집이 단행되고 평균 단가 이렇게 높은데 만약에 저점 물량이 차익 실현된 거라면 오히려 더 좋죠. 저점 물량은 나갔고 고가에 산 물량이 그대로 있다. 뭐 손절도 안 하고 윗방향으로 보니까 매수했을 거고 그대로 있다? 나쁘지 않죠. 저라면 교육을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여러 가지 이슈나 이유 내용이 있는데 방산 관련된 내용, 뭐 사우디 관련된 내용,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은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그 수급 논리로 보니 결국 이렇게 돼 있더라. 이 짧은 구간 동안에 엄청난 매집이 단행돼 있었는데 12월 2일 금요일 기준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밀렸죠. 시장 대비. 그 밀리는 그 흐름이 과연 이제 좀 추정치가 나왔을 것 같아요. 보시죠. 제가 눈을 잘못 본 게 아니죠. 그냥 막 그냥 진짜. 예? 이게 뭐냐고. 응? 제가 눈을 잘못 본 거 아니죠. 아무리 많이 던져져 봐야 200만 주라는데 속된 표현으로 개뿔이나 사모펀드가 혹시라도 매도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도 안 했네. 그들이 뭐 속된 표현으로 뭐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그들의 매수 평균 단가에서 17일부터의 매수 평균 단가 260만 주의 매수 평균 단가 그럼 따져보자고.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우리로서는 굉장한 기회인 거죠. 응?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29,300원 사모펀드 260만 주 매수한 게 29,300원인데 사모펀드는 어떻다 그랬어요? 굉장히 강한 개별 성향의 기준이라고 그랬죠. 자, 지금 우리 모니터링 하시고 원고 작업 하시는 분도 이거 좀 다 잘라주세요. 정신없겠지만은. 11월 17일 이후에, 응?
매수 평균 단가 오늘가까지,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 다 자르고 오늘 수급만 뭐 죽으라고 할 거니까, 그리고 이거 압축해서 자를 때도 사모펀드 11월 17일 이후에는 사모펀드 누적 수급이 얼마인지, 또 순매수 기준에서 얼마인지, 사모펀드와 누적 그 순매수 기준 그걸 잘라주세요. 아니 이게 뭐냐고.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놓고 봐야 될 게 뭐예요? 여기서 매도와 매수를 놓고 본다 그랬죠. 그럼 매도는 한 방향으로 계속 매도가 나왔습니다. 뭐 반등 중간에 일부 있었지만은, 그럼 매도하는 쪽은 그냥 그대로 매도를 한 거고, 매수하는 쪽은 그대로 매수를 한 거예요. 손바뀜이 더 컸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걸 단타 친다고 매수 매도를 했다,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이걸 그렇다고 누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주가를 눌렀다? 아니 누가 시가총액 3조 3천억짜리 3조 5천억까지 올라가는 일 자기 마음대로 밀고 내려가? 그건 아니고, 이거는 대박이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뭘 어떻게 강력하게 돌리겠지. 응? 시차가 좀 걸리더라도 뭐가 문제야? 이들이 매집한, 사모펀드가 매집한 29,000원대 260만 주, 또 23일 이후에 누적 수급, 23일 이후에 누적 수급, 응? 이 말이 됩니까 이게? 23일 이후에 누적 수급이 530만 주 수준, 530만 주면 5% 가까운 매집, 그 매집의 평균 단가가 얼마? 3만 원이야. 프리미엄 10원도 안 줘요. 어지간한 거 싹 정리해서 얘로 집중하실 수 있다라는 거야. 농담이 아니라. 어? 보이는 것만 믿자니까요. 주식이 이렇게 쉽냐고. 이렇게 쉽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집을 했는데. 다시 정리해드려요. 우리 연구원분들 정신 바짝 챙기고 들으세요. 윤정두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연구원분들이 못 알아들으시면 윤정두가 굉장히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지. 왜? 연구원들이 못 알아들으면은 그러면 우리 VVIP 회원님들 못 알아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윤정두 나쁜 윤정두지. 못 알아듣는 얘기 해가면서 사모펀드에도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사모펀드의 단기 성향의 기준도 놓고 보자고 말씀드렸고, 1월 이후에 1,400만 주 수준 매집, 어제까지 14% 수준, 13%, 오케이 넘어가. 그 다음에는요 5월 20일 이후에 단계별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1,200만 주대 11%, 12% 수준. 아 이것도 넘어가, 너무 멀어. 그럼 9월 이후에는요, 9월 8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이고 8%에 달하는 매집이 돼 있고, 매집 평균 단가가 얼마요? 27,600원의 개인들을 뺏겼고, 이것도 너무 멀어? 오케이. 그럼 최근 거만 보자 이거예요. 11월 13일, 23일 이후에 거래일 수로 몇 거래일이에요? 11월 23일 3거래일에 8거래일 동안의 수급, 어제까지 7거래일 동안의 수급, 5%에 달하는 물량을 편입하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집이었고, 매집 평균 단가가 3만 원인데 주가가 오늘 무지하게 두들겨 맞았는데, 최악의 경우는 아니 키움 창고에 떠하는 것도 없는데, 아니 그래도 뭐 최악의 경우는 200만 주까지는 개인에게 떠넘겨줬을 수 있겠다 라고 했는데, 무슨 개뿔, 이게 뭐가 되자는 거야 이게. 이렇게 형성되고 주가만 눌러놨다? 아 이게 땡큐하죠. 이건 땡큐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기술적으로도 뭐 의미를 굉장히 크게 부여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도 주봉상의 도지가 나왔는데 수급에 대한 변화가 없는 저러한 도지예요. 기회를 또 준 거죠. 야 이거는 뭐 다른 종목, 어차피 다른 종목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수급만 한번 쭉 보시자고. 수급만 수급만 눈에 띄는 쪽 없어요. 지금 IT에서 조금 많이, 반도체에서 물량이 좀 나오긴 해서 속상하긴 하지만 하나솔루션도 일부 물량이 있고 뭐 걱정할 수준 아니고, SM 뭐 수급 좋고, 현대로템 야 저거 히트네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굉장한 기회네요. 현대두산 인프라코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두산 인프라코 수급 눌리라고 그랬어요. 8,000원 이하 다시금 차분히 대처하고 이격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 잘하자. 금양 그리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거래가 다시 우리가 원하는
카카오뱅크 금량 1000만 주 수준의 거래가 아니면 못 들어가고요. 이렇게 포스코엠텍처럼 3거래일 만에 대략 한 4% 가까이 매수한 물량이 소형주는 어떻다 그랬어요. 한 방에 그 물량이 다 쏟아져 나온다 그랬죠. 소형주는. 대형주는 한 방에 나올 수는 없단 말이지.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야 이거는 그냥 초대박. 응? 초대박. 현대로템입니다. 네, 현대로템이고요. 저라면은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대처를 할 겁니다. 우리가 그 하반기 이후에 수급 범위라든가 26%로 뚝 떨어졌네요. 원체 뭐 우리 종목이 많이 두들겨 맞다 보니까 오늘 에코프로도 무지하게 맞았네요. 12월 달 이 포트폴리오가 없어요. 없으면은 계속 12월 달 거 올려주세요. 그럼 못 알아듣겠다고 달라고 하든가. 현입 단가 수준이나 이런 거를 12월 달 기준에서의 포트폴리오 마이너스 2.6%가 돼버렸어요. 불과 2거래일 만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뻔히 알면서도 기계적으로 이제 그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았잖아요. 그죠? 요거 뭐 크게 뭐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달 포트 기준을 유저 파일 줬는데 왜? 유저 파일에 다 들어가 있는데 왜? 12월 달 거를 올려드리라고 한 거였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야 그 포트 현대로템에 대한 비중 20%로 오히려 확대해 놓은 부분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대로템이 어쨌건 편입을 하고 5%가 밀린 게 돼버렸어요. LG와 하이닉스가 4% 가까이. 어휴. 일단은 어찌됐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하루가 어렵기도 하고 버겁기도 했지만은 결론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않다. 결과적으로는 주가는 밀려 있지만은 절대 나쁘지 않다.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대처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이런 그 수익 범위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수익 설정 가지고 가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현대로템은 어제 거 야간 오늘 장중에 스팟 짧게 해드린 거 그 다음에 지금 녹화본까지 현대로템 주말에 현대로템 올려드리고 올려드려도 되겠죠. 일반 회원님들한테 우리 원체 뭐 밑에서 샀으니까 일반 회원님들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교육용 기준에서 현대공업이라든가 탑머티리얼 교육용으로만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음악 올려드리고 마무리 칠게요.